경제 46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국제수지표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국제수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은 그런 국제수지표를 그려놓고 생각하라는 얘기 했습니다. 오늘은 국제수지가 흑자와 적자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그 전에 경상수지와 금융계정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상수지가 적자면 외국에서 번 돈보다 외국에 지불한 돈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외화가 모자르겠죠. 그러면 외국에서 돈을 들여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외국에서 돈을 들여오는 건 그건 뭘까요? 그렇죠. 금융계정 플러스가 되겠죠. 흑자가 되고, 그리고 경상수지 흑자가 되면은 외국에서 번 돈이 외국에 지불한 돈보다 많은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있는 거죠. 대외 채무 상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외국으로 돈이 나가겠죠. 그래서 금융계정 적자가 되겠죠. 이렇게 경상수지와 금융계정 간에는 서로 적자와 흑자 또는 흑자와 적자 이런 식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상수지 불균형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제수지 균형 했는데, 벌어들인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크기가 동일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벌어들인 외화가 지급한 외화보다 많으면은 플러스가 되는 거죠. 경상수지 흑자라고 얘기하고, 지급한 외화가 벌어들인 외화보다 많은 경우에는 경상수지 적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 국제수지 불균형의 영향을 보면은 경상수지 흑자인 때와 적자인 때로 나눌 수 있겠죠. 먼저 경상수지 흑자인 경우에는 고용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증가해서 경제가 활성화된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수출이 잘 되고 막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국제 신뢰도 또는 대외 신인도 뭐 이런 말 쓰죠. 국제 신뢰도가 상승하고, 그리고 경제 상황이 좋다라고 느껴지니까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겠죠.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상황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에 비해서 부정적인 영향은, 지속적인 흑자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돈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는 거죠. 외화가. 그렇게 되면은 국내에 그만큼 우리나라 돈이 많이 풀리게 되죠.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국내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흑자를 많이 본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역 상대국과 무역 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 외환 보유액이 증가하면은 외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환율이 하락해서 수출 여건이 다시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상수지 적자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경상수지 적자면은 통화량이 감소해서 물가가 안정되겠죠. 그리고 자본재 수입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입할 때는 경상수지 적자인 경우에 자본재 수입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자본재를 많이 수입해서 뭐 기계라든지 아니면 원자재 이런 것들 많이 수입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될 경우에는 결국 수출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대외 채무가 증가해서 원리금 상환과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겠죠. 계속 적자를 보게 되면.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신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수지 균형을 이루는 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상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적자 둘 중에 하나로만 보면은 경상수지 흑자가 아무래도 좀 더 적자보다는 경제 상황이 좀 잘 돌아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이죠.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는 통상 경기 불황기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자, 수출도 감소하는데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우.
자, 흑자는 흑자지만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흑자는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런 경우 요즘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는 흑자이긴 하지만은 우리 경제의 어떤 침체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수지와 환율과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된다는 것은 외환이 많이 공급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원화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고 외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고, 결국 환율이 하락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또 경상수지가 적자가 되고, 이런 어떤 과정이 반복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또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가 되면은 거꾸로죠. 외환의 공급이 감소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고 외화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시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고 다시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이렇게 어떤 반복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환율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환율이 상승하면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리고 수입품의 자국 표시 화폐 표시 가격이 상승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수출하기가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수입은 감소하게 돼서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수출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수입품의 자국 표시 화폐 표시 가격이 하락하게 돼서 수출에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수입이 증가하게 돼서 경상수지가 악화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 관계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찬찬히 한번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 자, 일정 부분 외환 보유액이 있어야지 어떤 급작스러운 외환 위기가 있을 때 나라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질문 만들기, 국제수지와 관련돼서 질문 만들기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념 체크 문제 들어갈게요. 일정 기간 동안 자기 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 일어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외화로 표시한 거, 국제수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상수지에 속하는 거, 자, 4가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 이렇게 4가지 경상수지에 속하고, 그 다음에 3번은 뭘까요? 3번은 국제수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운수, 여행, 통신, 보험,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사용료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뭘까요? 그쵸? 서비스 수지에 해당되고, 자, 벌어들인 소득, 임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니까 바로 본원 소득 수지가 되겠네요. 자, 그다음 6번, 아무런 대가 없이 주고받는 원조, 증여, 기부금 등에 관한 수지니까 이거는 그쵸? 무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했으니까 이전 소득 수지. 이전이란 말 자체가 아무런 대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대외 채무가 증가하겠죠. 돈이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꾸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고용 감소 및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 경기가 침체되니까. 그 다음에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 장기적으로 가면은 대외 신용도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경상수지 적자보다 흑자가 많은 이점이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점이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국내 물가가 상승한다라고 얘기했고, 무역 마찰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객관식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 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갑국 정부가 병국에 무상으로 지원했다 했으니까 뭘까요? 그렇죠? 이전 소득 수지에 해당되고, 갑국이 병국에 준 거니까 갑국은 마이너스 5억 달러, 그 다음에 병국은 플러스 5억 달러,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각국 내 기업이 일국에 투자한 외화증권에 대한
이자 8억 달러 했으니까 이자니까 뭘까요? 그쵸? 본원 소득 수지에 해당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는 뭘까요? 특허권 사용료죠. 그러니까 서비스 수지에 해당되고 각국은 플러스, 의국은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나 스마트폰을 수출한 거니까 상품 수지에 해당되고 각국은 플러스, 의국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마 각국은 생산 공장 건설에 투자. 자, 직접 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뭘까요? 그쵸? 금융 계정에 해당되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정답은 그쵸?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표는 2022년 각국과 을국의 상품 수지 수취액과 서비스 수지 수취액을 나타낸 거고 A와 B는 각각 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국제거래는 외화인 달러화를 사용하여 각국과 을국 간에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022년에 각국의 상품 수지는 적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을국의 서비스 수지가 적자고 2022년에 그리고 본원 소득 수지와 이전 소득 수지는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A가 뭐가 해당될까요? A가 각국의 상품 수지는 적자라고 했으니까 지금 각국이 50억 달러, 을국은 100억 달러 지금 A에 해당되는 게 지금 어떻게 될까요? 각국의 상품 수지는 적자라고 했으니까 적자이려면 A가 뭐가 돼야 되죠? 그렇죠. 서비스 수지 그 A가 상품 수지가 돼야 되겠죠. 상품 수지. 그러면은 각국은 상품 수지 적자, 을국은 상품 수지 흑자가 되겠죠. B가 뭐가 돼야 될까요? B는 서비스 수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 각국은 서비스 수지 흑자, 을국은 서비스 수지 적자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2022년에 각국의 경상수지는 10억 달러 적자인가요? 자, 각국 경상수지니까 여기서는 본원소득수지와 이전소득수지는 없으니까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국은 경상수지 40억 달러 적자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B에서 서비스수지는 플러스 10억 달러고 그 다음에 A에서 상품수지는 마이너스 50억 달러니까 경상수지 40억 달러 적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2022년에 을국의 상품수지는 을국의 상품수지는 50억 달러 흑자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2년에 을국의 상품 수입액은 각국의 서비스 수출액과 같다 했는데 을국의 상품 수입액 을국이 상품을 각국으로부터 받아들인 게 50억 달러가 되겠죠. 그리고 각국의 서비스 수출액은 50억 달러죠? 같다.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은 자 각국의 경상수지는 경상수지 적자가 되겠죠? 적자가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환율이 상승하게 되겠죠? 적자니까 공급이 줄어들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각국 화폐 가치는 하락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경상수지를 나타낸 거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여기서 보면 자 여기 2021년과 22년 보면은 경상수지가 각각 597억 달러 흑자 753억 달러 흑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1번은 기억은 뭘까요? 기억이 아니라 이전 소득 수지가 되겠죠. 해외 무상 원조니까. 그 다음에 2번은 본원 소득 수지. 그 다음에 3번은 2021년 경상수지는 국내 통화량 감소 요인이다. 경상수지 흑자니까 통화량 증가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서비스 수지 규모는 여기서는 그 서비스 수지가 그 적자 폭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서비스 수지의 어떤 절대액을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나온 거니까 서비스 수지 거래 규모는 파악할 수 없다는 게 맞는 얘기고 여기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격차가 증가했다. 증가했으니까 그만큼 흑자 폭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 다음 자료는 2022년 각국의 경상수지 관련 자료인데 여기서 가는 상품 수지에 대한 얘기고 나는 서비스 수지, 다는 본원 소득 수지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경상수지는 65억 달러 흑자라고 했으니까 통화량 증가 요인이고 그 다음 니은,
달러와의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은 환율이 상승하고 각국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겠죠. 네, 3번. 자, 여기서는 통신 서비스 사용료 했으니까 서비스 수지 나에 해당되는 거고, 4번. 자, 여기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아무런 대가 없이 했으니까 이전 소득 수지가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